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DI가 6월 말 정도까지, 6월 27일까지는 3만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2만 원을 위협하는 수준, 그리고 62평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미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 서버죠, 서버. 요거를 지금 말로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요쪽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연말에 가면 B200이라고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HBM이 2배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DI가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DI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을 해서입니다.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HBM 관련된 수요 자체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2.5배 가까운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이 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밤이죠.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미증시를 보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나스닥이나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왔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특히나 외봉으로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격을 지금 다 좁혀놨고, 오늘 미증시, 그쵸, 지금 토요일인데 미증시에 대한 상황을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한 건 원전 쪽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SML 2%,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2.3%, 그리고 반도체 ETF 3배짜리죠. 3% 상승, 그리고 ARM 4% 밑으로 내려보면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고, 반등 구간에 우리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가장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죠. 주식 시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로 봐야 될까?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죠. D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실제 이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1월 1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죠. 여기 6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본다면요, 여기 정확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한 결과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가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DI와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죠. 지금 DI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DI를 제가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정확히 잡았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고, 그 수익의 폭은 25%, 14% 이런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요, 수요가 끊어질 때가 아니라 기대감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감을 어디서 만들어주고 있죠?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까지는 DI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않았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인증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본다면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대한전선,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죠.
어저께는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 전날까지는 거의 뭐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장중에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전에 매매했었던 내용, 그쵸? 4월부터 5월까지 넘어왔었던 그 매매 내용을 보면 쭉 내려보면 25% 정도의 수익을 또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DI를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DI가 지금 6월 27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한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은 이격이 발생했었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아예 없죠. 62평을 수렴을 했는데 정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그쵸? 미증시에서 반도체 위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반등 구간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 구간에 맞춰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쵸?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DI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상세히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